네, 안녕하세요. 패스트7입니다. 이제 12월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꽤나 추워졌는데요. 벌레도 안 나오니까 영상을 요즘 올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존벌레라는 해충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조금 몇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영상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에서 존물 먹었다, 존 먹었다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 먹었다라는 것은 이 존벌레를 의미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존벌레는 몸 길이가 약 10에서 20mm 사이에 집안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들인데 외적인 특징으로는 날개가 없이 몸은 11마디로 나뉘어져 있고요. 한 쌍의 긴 더듬이와 그리고 배 끝부분에는 삼지창처럼 세 갈래로 나뉘어진 미돌기가 관찰되는데 이런 실루엣만 보더라도 이 녀석이 바로 존벌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존벌레는 보통 종에 따라서 온몸이 은빛 혹은 회색빛에 가까운데요. 이 서구권에서는 존벌레를 실버피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어원은 잘 몰라요. 존벌레를 이렇게 관찰해보면 마치 은빛처럼 비늘이 빛나는 게 관찰되는데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등면에 이렇게 비늘이 덮인 모습이 관찰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존벌레는 전 세계적으로 약 350여 종 이상 종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배포한 엑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존벌레는 대략 3종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자료는 정보가 많이 부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오래된 자료라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존벌레와 관련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도 논문들도 찾아봤는데 거의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방면에 전문가도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니까 거의 정체된 수준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는 존벌레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 자료들이 정말로 많은 편인데 이와는 대조적이죠.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나방파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하우스 해충 쪽은 연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쪽이 돈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존벌레들이 서식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인데 공식적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서식종인 존벌레는 대략 10종 내외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분포나 분류에 대해 정보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생물의 유전적인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종 샘플만 있다면 그냥 간단히 DNA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집에 존벌레가 나오면 그냥 싹 죽여서 갖다 치워버리니까 샘플 수집이 어렵습니다. 아 맞네. 뭐지? 그래서 연구가 어려웠나 봐요. 최근 국내에서 많이 관찰되는 존벌레는 대략 2종류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로 국명으로는 양존, 서양 존벌레라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검정 회색빛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서구권에서는 꽤나 널리 알려진 종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저희 회사 실험실에서도 이 녀석들을 주력으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녀석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종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녀석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크테노피스마 커빔이라는 학명을 가진 종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국명이 없어서 특별한 종명이 없이 그냥 존벌레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수입된 종으로 원래는 인도 섬쪽에서 처음 발견되었고요. 지금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아시아권,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종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자체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빈도를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존벌레는 종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기한 점은 존벌레는 평생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하는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데 최소 3번에서 5번, 7번 정도 탈피를 하는 반면에 존벌레는 평생 수십 번 넘게 허물을 벗고 자라게 됩니다. 횟수에 제한이 딱히 없더라고요. 이건 마치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처럼 평생 허물을 벗고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보다 꽤 커지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존벌레들 일부 개체들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징글징글하게 많죠? 학명이 네피스마 사카리나, 바로 서양 존벌레입니다.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다른 사육장 개체까지 포함하면 아마 1500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이런 존벌레들을 5년이 넘게 실험실 내 인큐베이터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이나 자료에서 알려진 내용만 참고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가 직접 이렇게 존벌레를 사육하면서
생태를 관찰하고 주기를 체크하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존벌레나 바퀴벌레나 그런 해충들을 실험실에서 다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걸 현미경으로 촬영해 보았는데요. 뭔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물체가 바로 존벌레 알입니다. 크기가 약 1mm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살색에 가까운 동그란 모습입니다. 존벌레는 보통 항상 습기가 충분하고 알을 숨기기 좋은 장소에 산란을 하게 되거든요. 일상에서는 옷장의 의복류라든지 책장, 목재 프레임 쪽 틈 쪽이 주요 산란터입니다. 존벌레 암컷 한 마리는 보통 평생 동안 100개 이내에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존벌레 유충이 태어나고요. 이 존벌레 유충이 번식 가능한 개체가 되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 번식을 위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꽤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도 사육실에서 몇 년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마리까지 수준까지 늘리는데 기간이 꽤 걸렸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찾아본 정보들은 존벌레가 상당히 번식력이 좋은 해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존벌레의 수명이 대략 2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해보면 바퀴벌레는 다른 해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번식력이 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모기나 바퀴벌레급 수준의 번식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존벌레의 번식력을 강조한다든지 수치가 다소 부풀려진 내용들은 과대 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뻔하죠? 영리 목적을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의도가 다분하게 뻔히 보이게 이런 짜잔한 걸로 존벌레가 무섭다고 겁주는 건 조금 짜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벌레의 생태와 습성,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존벌레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과 퇴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